여러분, 요새 엄청난 폭염과 무더위에 밤잠 설치시죠? 밤에도 30도를 넘나드는 초열대야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36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더위가 심해졌다는 표현을 넘어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세계 각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올해 6월 한국은 전례 없는 더위를 경험했죠. 부산, 대구, 강릉,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6월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잇따라 경신되었는데요. 특히 강릉은 밤사이 기온이 무려 30.3도를 기록하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났죠. 서울도 밤이 되어도 열기가 식지 않아 6월 밤 최저 기온이 25.6도까지 유지되며 역대 2위를 기록하는 등 밤낮 없는 더위에 지금 전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7월 일시적이고 잦은 소나기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더 심한 폭염이 몰려올 것이라는 관측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태죠.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지역이 많을 것이고 밤에도 열대야가 지속될 것이라며 야외 활동 자제와 건강 관리를 당부했죠. 10년 전만 해도 낯설었던 초열대야와 폭염 기록 경신이라는 키워드는 이제는 익숙한 현실이 되어버렸는데요. 한국의 폭염도 심각하지만 지금 유럽은 그야말로 펄펄 끓는 수준이에요.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남유럽 국가들은 이미 40도를 넘어선 극한의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고 포르투갈 모라 지역은 46.6도, 스페인 엘그라나도는 46도를 기록하며 6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폭염으로 학교 200여 곳이 문을 닫았고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죠. 이 모든 현상의 배경에는 바로 열돔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는데요. 열돔은 대기권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뜨거운 공기를 마치 돔처럼 지표면에 가두는 현상이죠. 냄비에 뚜껑을 덮고 불을 켜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열돔이 북아프리카에서 시작해 유럽 대륙 전체를 뜨거운 찜통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탈리아에서는 열사병 환자가 10%나 증가했고 독일에서는 무더위로 물이 마르고 라인강 수위가 낮아져 해상 운송에 차질이 생기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점차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폭염은 단순히 더위로 인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인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월 동안 한국에서만 온열 질환자가 150명에 달했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유럽의 상황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 각국이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죽음이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의 통계학자는 유럽을 덮친 폭염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나흘 사이에만 4,500명이 넘는 초과 사망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초과 사망은 통상 수준을 초과해 발생한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데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뿐만 아니라 기존 지병 악화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세계 기상기구 WMO는 폭염을 조용한 살인마라고까지 묘사하며 폭염에 대한 공중보건 통합계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단 폭염의 위험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건축물인 에펠탑마저 폭염의 영향으로 휘어지고 있는데요. 르파르지행의 보도에 따르면 에펠탑은 무더위 햇빛의 영향으로 하루에 최대 20cm까지 휘어질 수 있다고 경고가 나온 상황이죠. 이는 열팽창 현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물체의 부피가 커졌다가 낮아지면서 작아지는 원리인데요. 에펠탑은 열에 매우 취약한 퍼드 연철로 되어 있어서 이런 열팽창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물로 불리고 있죠. 인류가 만들어낸 거대한 구조물마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에펠탑의 휘어짐은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극한의 폭염은 전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는 역대 최고 기온 속에 선수들과 관중들이 탈진을 호소하는 일이 벌어졌고 심지어 경기를 관람하던 관중 한 명은 더위에 쓰러지기까지 했죠.
2025년 피파 월드컵에서도 선수들이 폭염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내년 월드컵 결승전을 오전 9시에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단순 경기 관람이 불편해졌다는 걸 넘어 선수와 관중의 건강,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요. 국제 프로축구협회는 온열 지수가 28도를 넘으면 휴식 시간을 추가하고 32도를 넘어서면 경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항이죠. 2050년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에서 폭염 현상으로 인해 이제는 여름 올림픽을 치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극한의 기후가 이제는 뉴노멀이 되면서 스포츠의 패러다임마저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폭염은 단순한 더위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까지 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폭염으로 인해 연간 1,000억 달러, 하나 약 128조 원에 달하는 노동력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이 수치가 연간 5천억 달러, 하나 약 639조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기온이 32도를 넘으면 생산성이 25%가 떨어지고 38도를 넘으면 70%의 생산성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농업, 건설업, 제조업 등 야외 작업이 많은 산업에는 치명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죠.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세계의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최근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4도 이상 오르면 전 세계 1인당 국민 소득이 무려 40%가 감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까지 나왔죠. 폭염, 태풍, 홍수, 가뭄 등의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각 나라들의 도로, 철도 등 인프라가 팽창 효과에 의해 기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해상물 운송에 차질이 생기고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든 등의 각종 동시다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세계 경제는 무역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역, 한 나라의 공급 위기는 자칫 전 세계적인 연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나라는 그나마 괜찮으니 문제없어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의 초열대야부터 유럽의 극한 폭염, 그리고 이로 인한 초과 사망자 발생, 에펠탑의 변형, 스포츠 경기 변화, 나아가 막대한 경기 손실까지 폭염이 가져오는 나비 효과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삶 모든 영역에 깊숙이 파고든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구스테 유엔 사무총장이 극심한 더위는 더 이상 드문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이 됐다고 말했듯이 우리는 이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변화를 이끌어낼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탄소 배출량 감소와 같은 근본적인 기후행동은 물론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대책, 열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